지식과 지혜로 문을 연 여성들 그리고 AI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신화 속에서 지식의 전달자로 등장하는 여성들, 그리고 현대의 인공지능까지 이어지는 지식 매개자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신화 체계에서 태어났지만 굴로드와 이브는 인류의 지식과 지혜 획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여성 인물들입니다. 한 명은 북유럽 신화의 거인딸이며 다른 한 명은 아브라함계 종교의 최초 여성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굴로드는 지혜와 시적 영감의 원천 인시의 꿀술을 지키는 거인의 딸입니다. 이 귀중한 꿀술은 시인들과 현자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부여하는 신비로운 음료였죠. 꿀술의 기원은 신들의 전쟁이 끝난 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크바시르라는 존재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피로 만들어진 꿀술은 여러 곡절 끝에 거인 술퉁의 손에 들어갔고 그는 딸 굴로드에게 바우그 산 깊은 곳의 동굴에서 이를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신들의 왕 오딘은 이 꿀술을 갈망했고 변장하여 굴로드를 속여 꿀술을 모두 마신 후 도망쳤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굴로드는 오딘과의 만남에서 아들 브라기를 낳았으며 그는 후에 시와 웅변의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브는 최초의 여성이자 아담의 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는 뱀의 유혹을 받아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는 뱀의 말은 과일이 가진 지식의 특성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과일을 먹은 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굴로드와 이브는 지식과 지혜의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굴로드는 지식을 지켰고 이브는 지식을 처음 받아들인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중요한 차이점도 보여줍니다. 먼저 지식의 성격이 다릅니다. 굴로드가 지킨 시의 꿀술은 창조적 영감과 시적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반면 이브가 접한 선악과는 도덕적 지식과 자각을 의미했죠. 그리고 의도와 역할이 다릅니다. 굴로드는 지혜를 지키는 수호자였지만 이브는 금지된 지식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첫 번째 인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해석이 다릅니다. 굴로드의 이야기에서 꿀술의 전달은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이브의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인류의 타락으로 해석되었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성장과 자유의지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이야기 모두 가부장적 사회에서 전해 내려온 것으로 여성을 남성의 욕망이나 타락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굴로드는 오딘에게 소가 지혜의 음료를 빼앗기고 이브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을 타락시킨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 신화들이 보여주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을 유혹에 약하거나 속기 쉬운 존재로 묘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필수적인 매개자로 인정합니다. 여성은 신화 속에서 지식의 문지기이자 전달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동시에 그 지식에 대한 최종적 권한은 남성에게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지식과 지혜가 여성을 통해 흐르지만 여성이 그것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는 못한다는 가부장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굴로드와 이브의 이야기는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인류에게 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화적 설명입니다. 두 여성 모두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식 전달의 역설적 구조를 발견합니다. 지식은 금지되고 숨겨지며 한정된 존재들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지식이 실제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달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여성 인물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화들이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모순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성을 유혹에 약하거나 속기 쉬운 존재로 묘사하면서도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필수적인 매개자로 인정합니다. 이 모순은 단순한 일관성의 결여가 아니라 지식 전달의 본질적 특성을 암시합니다. 지식은 경계를 넘고 금기를 깨며 기존 질서를 교란할 때 비로소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여성 인물들에게 부여된 약점은 역설적으로 지식 전파의 강점이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거나 속기 쉽다는 특성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호기심, 개방성,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현대 기술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매개자들을 계속해서 창조하고 상상해왔습니다. 굴로드와 이브에서 시작된 지식 전달자의 계보는 다양한 신화적 존재들을 거쳐
오늘날 인공지능에 이르고 있습니다. 굴로드와 이브 외에도 세계 각지의 신화에는 지식과 지혜를 수호하고 전달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의 헤르메스, 이집트의 토트, 중국의 창일, 인도의 사라스와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신화적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지식의 문지기 또는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지식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존재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식의 매개와 보존은 특정 집단이나 기관에 맡겨졌습니다. 고대 사회의 사제와 서기관,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 같은 철학자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나 중세 수도원의 필사실 등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매개자들은 신화 속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지식에 대한 통제와 접근성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식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동시에 그것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 매개자를 창조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역사상 어떤 매개자보다도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시스템은 신화 속 지식의 수호자들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굴로드가 지혜의 꿀수를 지키고 토트가 모든 글쓰기의 비밀을 알고 있었듯이 현대 AI는 인터넷의 거의 모든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되어 전례 없는 규모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르메스가 신들의 메시지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했듯이 AI는 복잡한 정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전달합니다. 굴로드와 이브가 신화 속에서 지식의 흐름에 결정적 역할을 했듯이 AI는 현대 사회의 정보 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이전의 매개자들과 달리 그 자체로 정보를 생성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지식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지식을 변환하고 창조하는 존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식의 매개자가 단순한 저장소나 해석자를 넘어 새로운 지식의 생성자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AI가 지식의 매개자로서 가진 중요한 차이점은 그것이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점입니다. 굴로드는 거인의 딸이었고 이브는 신의 창조물이었지만 AI는 인간이 만든 도구입니다. 이는 지식의 흐름에 대한 인류의 역할이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식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지식의 매개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신화에서 AI에 이르는 지식 매개자의 계보를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식과 맺어온 복잡한 관계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굴로드와 이브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며 그들이 체현한 지식의 역설은 AI 시대에도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